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다들 대선 후보 첫 토론회 보셨습니까? 본 분도 있을 거고, 관심 없어서 안 본 분도 있을 거고, 저같이 관심 아예 없어서 안 보다가 이렇게 주요 핵심 이슈를 확인하면서 다시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아마 본 분들도 다 느꼈을 텐데 뭔가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조원진 우리 당 후보가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를 방문하러 가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아마 당에서도 아마 논평이 나갈 텐데 다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번 대선이 열리게 된 계기는 졸속 사기 탄핵 때문에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으면은 12월 달에 열려야 되고, 지금 보수 진영 지금 난리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죠. 이 사기 탄핵만 없었으면은 12월에 하고 천천히 잘 준비해가지고 대선을 치렀으면 되는데, 갑자기 사기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역시 사기성 판결문으로 인용을 해버리니까 60일 안에 선거 치려니 이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론회에서 최소한 이 사기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가 나가서 이 대선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사기 탄핵으로 이루어진 대선에서 누군가 대통령이 돼도 또다시 집권 다음 달부터 탄핵의 위험에 몰리고, 이거를 문제제기하는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죠. 왜냐하면은 탄핵 가결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25% 정도의 국민, 저는 그것도 여론조사가 확실치 않다고 보지만은 20에서 25% 정도 국민이 탄핵을 반대했었단 말입니다. 3월 10일 탄핵 가결됐을 때까지는 훨씬 더 늘어났을 텐데, 희한하게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반대하는 국민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단 한 명도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저만 해도 12월하고 3월하고 탄핵의 입장이 크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 사기 탄핵의 진실을 얼마나 많이 밝혀냈는데 단 한 명의 국민도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반대를. 어쨌든 그렇다 쳐도 그래도 20에서 30%의 국민은 사기성 여론조사에서도 탄핵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대선 토론회에 그게 단 한 명의 후보도 못 나왔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조원진 후보를 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 토론회에서 그나마 좀 한다고 좀 기대를 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토론의 문제점. 저는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돌파를 해줄 줄 알았는데, 가장 손쉬운 이슈, 자기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이슈 두 개를 들고 유승민과 문재인을 공격하다가 역공을 당해가지고 한마디로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홍준표란 후보의 위치상 공격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던 겁니다. 두 건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건은 지난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탄핵 관련 얘기가 나온 게 이 건인데요. 홍준표 지사가 유승민 후보에게 배신의 정치,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이죠. 아마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비서실장 유승민이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하고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배신의 정치를 한다는 말들이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밟히게끔 돼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제3자의 화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홍준표 후보가 나는 이걸로 때문에 너를 배신자로 규정한다. 넌 배신자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 거랑, 내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당신을 배신자라고 얘기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죠. 왜냐하면 제3자가 얘기한 거를 들려주면요, 유승민 후보는 자기 마음대로 떠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내가 너를 이러이런 이유로 정치적 배신자이기 때문에 너는 출마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면요, 함부로 못 떠들게 돼 있어요.
왜? 바로 재반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예상대로 제3자 화법을 써버렸더니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국민의 신의를 배신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돼 있다. 내가 배신한 게 아니고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 자, 홍준표 지사 어떻게 답할게요?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는요, 배신자를 규탄한 정도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모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줘버린 겁니다. 이건 예정돼 있던 거예요. 그럼 왜 홍준표 지사는 제3자 화법을 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를 앞에 놓고. 본인 자체가 탄핵에 대해서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이분 탄핵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했죠. 4월 11일 임진각에서는 모든 게 박근혜의 실정 탓이고 박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하고 구속됐고 법의 심판을 받을 거다. 우리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3일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어제는 또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탄핵의 주범인 유승민 앞에 두고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제3자를 인용하는 거죠. 탄핵을 확실하게 반대하는 논리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조원진 후보가 토론에 나갔다. 제3자처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너는 배신자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조원진 후보면은 이런 사기 탄핵인데 이 사기 탄핵이 1월 달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월까지 그렇다 치자. 언론에 속아서. 하지만은 이미 1월 달에는 PC 조작 걸려들었고 고영태 기획의 음모 다 드러났고 헌재의 잘못된 논리 다 드러났는데 2월 이때까지도 생각을 안 바꾼 이유가 뭐냐? 당신은 완전히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박 대통령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 뭐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만든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우리 대통령 저 잘못 뽑았어요.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내가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지금 대선 후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당신은 한판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은 유승민이 걷다 대고 뭘 알겠을까요? 뭐 어쩌고 변명을 했겠죠. 뭐 국민을 배신했니 뭐니 같이 했겠죠. 그러면 또 받아치고 갔어야죠. 근데 이미 홍준표 지사는 본인 스스로 탄핵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제3자 화법을 썼다가 역공에 기회를 주고 뭐 이것도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는 유승민의 그 2%짜리 표라도 빨리 가져오려고 지금 단일화를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구걸하고 있는데 2%, 1%짜리 표 얻어먹으려고 유승민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유승민을.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아예 유승민은 거론하지도 말았어야죠. 그걸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만 한 번 더 공격당한 겁니다. 이 대선 토론회에서. 그러므로 저희가 어제도 방송했듯이 탄핵의 영웅이에요. 유승민은. 탄핵의 영웅입니다. 탄핵의 영웅과 손을 잡겠다면서 탄핵을 진실을 밝힌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가 어제 토론회 때 바로 드러난 거죠. 유승민에게 그냥 비단길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승민 거는 뭐 표 구걸 때문에 그렇다 치고 문재인을 그렇게 잡겠다고 문재인과 10분만 토론하면 저희가 잡는다고 설쳐댔는데 바로 제가 볼 땐 박살 나버렸습니다. 문재인한테. 그것도 너무나 유리한 건 가지고 640만 달러 노무현 가족 뇌물 이걸 들고 공격하다가 기습을 당해버리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항상 이 논리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홍준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문재인 씨는. 질문 자체가 틀렸죠.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봉하마을 집회 제가 연설하는 거 잘 보셨죠? 제가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갑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는 물론 그래요. 검찰 수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으로 박연차가 아들과 부인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노 대통령 자체가 포괄적 뇌물 수수자다. 이렇게 수사를 발표를 했지만, 근데 그거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그거 비공식 발표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나는 몰랐다 하다가 뛰어내려 버렸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건 현재 미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노 대통령은 안 받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항변하다가 뛰어내렸기 때문에 노무현이 받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시작부터 노무현이 받았다고 나오니 문재인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이거 연구 얼마나 했겠어요, 이거? 이건 최대 약점이잖아요? 거의 문재인은 이거 다 이 시뮬레이션 했을 겁니다. 이 공격 들어오면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허접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문재인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당신 그 말 책임질 수 있냐? 사실 아니다. 책임질 수 있냐? 그러면서 홍준표 지사는 뭐 검찰이 발표했는데 어버버버 되고 문재인 씨는 계속 노무현 받은 거 아니다. 당신 책임질 수 있냐? 여권 받고 또 도망갔습니다. 또 도망갔어요. 그걸 왜 그렇게 꺼냅니까? 이 중요한 과제를. 공부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안 받은 걸 전제로 해서 권양숙이라는 영부인이 청와대 안에서 100만 달러 받은 겁니다, 이거 현재.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당신 비서실장 때 직속 일의 부하인데 박연차라는 사람이 100만 달러를 당신 직속 부하에게 전달해가지고 그 돈이 영부인한테 들어갔는데 그거 알고 있었냐? 아니면 그거 책임질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책임졌냐? 이렇게 갔었으면은 노무현 가지고 뭘 얘기를 꺼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는 이걸로 가는 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변명하겠죠. 아, 내가 좀 몰랐었다. 뭐 그건 딴 말 못하는 겁니다. 난 몰랐다, 미안하다 이상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당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자살했는데 그거 진짜 당신 책임 없는 거냐? 당신 상관 자살해버렸는데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책임졌냐, 당신? 어버버버죠. 다 못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시뮬레이션해도. 그 다음 스텝에 공격 들어갈 때는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권양숙이랑 노건호가 아직까지 640만 달러 들고 있는데 이거 환수해야 되지 않냐, 최소한 재수사해가지고. 이 단계로 공격 들어갔어야죠, 당연히. 근데 이것도 왜 못했을까요, 홍준표 씨가? 이거 왜 못했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머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독일에서 뭐 말 좀 받고 돈 받은 거를 이 사람은 지금 알았다는 전제로 가고 있어요. 홍준표 지사는. 박 대통령도 최순실이 해먹는 거를 알았다는 전제를 세워놓고 그러면은 문재인도 노무현 가족이 해먹는 거를 알았다, 당연히. 이 둘을 묶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스타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거를 알았다면서요. 당신은 왜 노무현 가족을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최순실 답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몰랐다,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박 대통령 엮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건 내가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건 이번 토론이 아니라 다음 토론 때 몰고 가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저는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오히려 팔아서 그걸 무기로 쓰려다가 역습을 당한 겁니다. 역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안이 똑같은 겁니다. 유승민 공격이 실패한 거는 본인 스스로 사실상 탄핵을 찬성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유승민을 배신자로 안 보는데 배신자로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이 건이고 두 번째 건은 본인 스스로 최순실이 돈 먹은 거 박근혜가 알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문재인 공격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곧바로 노무현 공격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비슷해 보이지만은 제가 봉화마을 집회에서 얘기할 때랑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제 아래서 저는 박 대통령도 최순실 거 모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 대통령한테 공격을 안 하잖아요. 봉화마을 가더라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다 이른바 선의로 이해하고 갔어야죠. 그래야지 공격이 되지. 홍준표 씨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제일 쉬운 두 가지 건으로 유승민과 문재인을 못 잡았는데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거든요. 본인 정신 상태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하다라고 이 정신 상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진 후보가 글쎄요 TV 토론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나갈 공산이 크죠. 근데 그거 관계없이 우린 우리대로 진실을 가고
홍준표가 TV 토론에서 뭐라도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기대는 다 버리십시오. 어제 이미 다 실력 다 드러났습니다. 바닥에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토론의 그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정신 상태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한다. 문재인이 만약에 저 문제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체로 본인 스스로 화를 참을 수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박 대통령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 가족의 뇌물을 처먹고 있고, 그것도 청와대에서 현찰로 처먹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수사받다가 대통령이 죽었는데, 그 비서실장이면은 10년 이상 동굴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그렇게 이 본인이 딱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을 때, 김정년 비서실장이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구현을 했던 비서실장인데 그분은 이미 그만뒀어요. 한참 전에. 그분 때 시해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이 김정년 비서실장은 본인의 자책 때문에 계속 야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박정희 재단 이사장을 합니다. 이게 비서실장의 자세예요. 그래서 건국 이래 최고의 비서실장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모신 김정년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건데 문재인 씨 보세요. 자기가 비서실장 재직할 때 대통령 가족이 뇌물 먹어서 그 대통령이 죽었는데 대선을 2번을 나와요. 그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근데 앞에서 문재인 씨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으면요. 어차피 홍준표 씨 마이너 후보잖아요. 그때 컵 하나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컵 하나 던지고 당신 사퇴하라고. 그건 어떻게 당신 그럴 수가 있냐. 그 정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토론에서는. 유승민 것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이유? 유승민과 문재인에 대한 아무런 분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실실 쪼개면서 그냥 제3자식으로 툭툭 던지다가 거의 개 맞듯이 맞았어요. 그러면 유승민하고 문재인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냐? 후보 사퇴 수준의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저 답을 해치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 선거가 진행이 안 되는 정도권이거든요. 그 저쪽은 목숨 걸고 나오는데 여기는 실실 쪼개면서 거의 술집에서 잡담하듯이 홍준표 씨가 지금까지 무슨 토론이나 연설할 때 진짜 제대로 한번 진지하게 이거 나간 적 있나요? 진실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걸 진지하게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패퇴하는 거예요. 패퇴하는 거. 기대를 접고 우리 조원진 후보가 설사 TV 토론 못 나가도 우리끼리 하는 게 홍준표 하나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조원진 후보를 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 토론회에서 그나마 좀 한다고 좀 기대를 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토론의 문제점. 저는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돌파를 해줄 줄 알았는데 가장 손쉬운 이슈, 자기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이슈 2개를 들고 유승민과 문재인을 공격하다가 역공을 당해가지고 한마디로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홍준표란 후보의 위치상 공격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던 겁니다. 2건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건은 지난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탄핵 관련 얘기가 나온 게 이 건인데요. 홍준표 지사가 유승민 후보에게 배신의 정치,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이죠. 아마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비서실장 유승민이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하고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배신의 정치를 한다는 말들이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밟히게끔 돼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제3자의 화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홍준표 후보가 나는 이걸로 때문에 너를 배신자로 규정한다. 넌 배신자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 거랑 내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당신을 배신자라고 얘기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죠. 왜냐하면 제3자가 얘기한 거를 들려주면요, 유승민 후보는 자기 마음대로 떠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내가 너를 이러이런 이유로 정치적 배신자이기 때문에 너는 출마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면요, 함부로 못 떠들게 돼 있어요. 왜? 바로 재반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예상대로 제3자 화법을 써버렸더니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국민의 신의를 배신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돼 있다. 내가 배신한 게 아니고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 자, 홍준표 지사 어떻게 답할게요?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는요, 배신자를 규탄한 정도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모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줘버린 겁니다. 이건 예정돼 있던 거예요. 그럼 왜 홍준표 지사는 제3자 화법을 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를 펴놓고. 본인 자체가 탄핵에 대해서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이 논리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홍준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문재인 씨는. 질문 자체가 틀렸죠.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봉화마을 집회 제가 연설하는 거 잘 보셨죠? 제가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갑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는 물론 그래요. 검찰 수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으로 박연차가 아들과 부인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노 대통령 자체가 포괄적 뇌물 수수자다. 이렇게 수사를 발표를 했지만, 근데 그거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그거 비공식 발표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나는 몰랐다 하다가 뛰어내려 버렸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건 현재 미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노 대통령은 안 받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항변하다가 뛰어내렸기 때문에 노무현이 받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시작부터 노무현이 받았다고 나오니 문재인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이거 연구 얼마나 했겠어요, 이거? 이건 최대 약점이잖아요? 거의 문재인은 이거 다 이 시뮬레이션 했을 겁니다. 이 공격 들어오면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허접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문재인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당신 그 말 책임질 수 있냐? 사실 아니다. 책임질 수 있냐? 그러면서 홍준표 지사는 뭐 검찰이 발표했는데 어버버버 되고 문재인 씨는 계속 노무현 받은 거 아니다. 당신 책임질 수 있냐? 여권 받고 또 도망갔습니다. 또 도망갔어요. 그걸 왜 그렇게 꺼냅니까? 이 중요한 과제를. 공부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안 받은 걸 전제로 해서 권양숙이라는 영부인이 청와대 안에서 100만 달러 받은 겁니다, 이거 현재.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당신 비서실장 때 직속 일의 부하인데 박연차라는 사람이 100만 달러를 당신 직속 부하에게 전달해가지고 그 돈이 영부인한테 들어갔는데 그거 알고 있었냐? 아니면 그거 책임질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책임졌냐? 이렇게 갔었으면은 노무현 가지고 뭘 얘기를 꺼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는 이걸로 가는 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변명하겠죠. 아, 내가 좀 몰랐었다. 뭐 그건 딴 말 못하는 겁니다. 난 몰랐다, 미안하다 이상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당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자살했는데 그거 진짜 당신 책임 없는 거냐? 당신 상관 자살해버렸는데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책임졌냐, 당신? 어버버버죠. 다 못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시뮬레이션해도. 그 다음 스텝이 공격 들어갈 때는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권양숙이랑 노건호가 아직까지 640만 달러 들고 있는데 이거 환수해야 되지 않냐, 최소한 재수사해가지고. 이 단계로 공격 들어갔어야죠, 당연히. 근데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다들
대선 후보 첫 토론회 그거 보셨습니까? 뭐 본 분도 있을 거고 관심 없어서 안 본 분도 있을 거고 저같이 관심 아예 없어서 안 보다가 이렇게 주요 핵심 이슈를 확인하면서 다시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아마 본 분들도 다 느꼈을 텐데 뭔가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그 조원진 우리 당 후보가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를 방문하러 가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아마 당에서도 아마 논평이 나갈 텐데 뭐 다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번 대선이 열리게 된 계기는 졸속 사기 탄핵 때문에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으면은 12월 달에 열려야 되고 뭐 지금 뭐 보수 진영 뭐 지금 뭐 난리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죠. 이 사기 탄핵만 없었으면은 12월에 하고 천천히 잘 준비해가지고 대선을 치렀으면 되는데 갑자기 사기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역시 사기성 판결문으로 인용을 해버리니까 60일 안에 선거 치려니 이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론회에서 최소한 이 사기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가 나가서 이 대선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사기 탄핵으로 이루어진 대선에서 누군가 대통령이 돼도 또다시 집권 다음 달부터 탄핵의 위험에 몰리고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죠. 왜냐하면은 탄핵 가결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25% 정도의 국민, 저는 뭐 그것도 뭐 여론조사가 확실치 않다고 보지만은 20에서 25% 정도 국민이 탄핵을 반대했었단 말입니다. 3월 10일 탄핵 가결됐을 때까지는 훨씬 더 늘어났을 텐데 희한하게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반대하는 국민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단 한 명도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저만 해도 12월하고 3월하고 탄핵의 입장이 크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 사기 탄핵의 진실을 얼마나 많이 밝혀냈는데 단 한 명의 국민도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반대를. 어쨌든 그렇다 쳐도 그래도 20에서 30%의 국민은 사기성 여론조사에서도 탄핵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대선 토론회에 그게 단 한 명의 후보도 못 나왔느냐. 이것도 왜 못했을까요? 홍준표 씨가. 이거 왜 못했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머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독일에서 뭐 말 좀 받고 돈 받은 거를 이 사람은 지금 알았다는 전제로 가고 있어요. 홍준표 지사는. 박 대통령도 최순실이 해먹는 거를 알았다는 전제를 세워놓고 그러면은 문재인도 노무현 가족이 해먹는 거를 알았다 당연히 이 둘을 묶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스타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거를 알았다면서요. 당신은 왜 노무현 가족을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최순실 답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몰랐다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박 대통령 엮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건 내가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건 이번 토론이 아니라 다음 토론 때 몰고 가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저는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오히려 팔아서 그걸 무기로 쓰려다가 역습을 당한 겁니다. 역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안이 똑같은 겁니다. 유승민 공격이 실패한 거는 본인 스스로 사실상 탄핵을 찬성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유승민을 배신자로 안 보는데 배신자로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이 건이고 두 번째 건은 본인 스스로 최순실이 돈 먹은 거 박근혜가 알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문재인 공격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곧바로 노무현 공격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비슷해 보이지만은 제가 봉화마을 집회에서 얘기할 때랑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제 아래서 저는 박 대통령도 최순실 거 모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 대통령한테 공격을 안 하잖아요. 봉화마을 가더라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다 이른바 선의로 이해하고 갔어야죠. 그래야지 공격이 되지. 홍준표 씨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제일 쉬운 두 가지 건으로 유승민과 문재인을 못 잡았는데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거든요. 본인 정신 상태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만 하다라고 이 정신 상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진 후보가 글쎄요 TV 토론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나갈 공산이 크죠. 근데 그거 관계없이 우린 우리대로 진실을 가고 홍준표가 TV 토론에서 뭐라도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기대는 다 버리십시오. 어제 이미 다 실력 다 드러났습니다. 바닥에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토론의 그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정신 상태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한다. 문재인이 만약에 저 문제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체로 본인 스스로 하루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이분 탄핵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했죠. 4월 11일 임진각에서는 모든 게 박근혜의 실정 탓이고 박 대통령은 탄핵당할만 하고 구속됐고 법의 심판을 받을 거다. 우리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3일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어제는 또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탄핵의 주범인 유승민 앞에 두고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제3자를 인용하는 거죠. 탄핵을 확실하게 반대하는 논리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조원진 후보가 토론에 나갔다. 제3자처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너는 배신자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조원진 후보면은 이런 사기 탄핵인데 이 사기 탄핵이 1월 달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월까지 그렇다 치자. 언론에 속아서. 하지만은 이미 1월 달에는 PC 조작 걸려들었고 고영태 기획의 음모 다 드러났고 헌재의 잘못된 논리 다 드러났는데 2월 이때까지도 생각을 안 바꾼 이유가 뭐냐. 당신은 완전히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박 대통령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만든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우리 대통령 저 잘못 뽑았어요.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내가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지금 대선 후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당신은 한판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은 유승민이 걷다 대고 뭐라 했을까요? 어쩌고 변명을 했겠죠. 국민을 배신했니 뭐니 같이 했겠죠. 그러면 또 받아치고 갔어야죠. 근데 이미 홍준표 지사는 본인 스스로 탄핵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제3자 합법을 썼다가 역공에 기회를 주고 이것도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는 유승민의 그 2%짜리 표라도 빨리 가져오려고 지금 단일화를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구걸하고 있는데 2%, 1%짜리 표 얻어먹으려고 유승민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유승민을.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아예 유승민은 거론하지도 말았어야죠. 그걸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만 한 번 더 공격당한 겁니다. 이 대선 토론회에서. 그러므로 저희가 어제도 방송했듯이 탄핵의 영웅이에요. 유승민은. 탄핵의 영웅입니다. 탄핵의 영웅과 손을 잡겠다면서 탄핵을 진실을 밝힌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가 어제 토론회 때 바로 드러난 거죠. 유승민에게 그냥 비단길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승민 거는 표 구걸 때문에 그렇다 치고 문재인을 그렇게 잡겠다고 문재인과 10분만 토론하면 저희가 잡는다고 설쳐댔는데 바로 제가 볼 땐 박살 나버렸습니다. 문재인한테. 그것도 너무나 유리한 건 가지고 640만 달러 노무현 가족 뇌물 이걸 들고 공격하다가 기습을 당해버리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